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로 실종됐던 50대 근로자가 사고 발생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저지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가 대통령 경호처와의 10시간 대치 끝에 무산됐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예상보다 높은 관세에 따라 물가 인상과 성장 둔화가 예상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됐던 50대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발생 엿새 만인데요. 실종자는 지하 21m 지점에 있었습니다. 이제 구조 작업이 마무리된 만큼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 김민수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실종됐던 50대 근로자가 발견된 건 어제 오후 6시 반쯤입니다. 내시경 카메라로 실종자의 신체 일부를 확인한 구조대원들은 1시간 반 만에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실종자가 발견된 곳은 마지막으로 목격된 컨테이너 부근 지하 21m 지점이었습니다. 붕괴 사고 발생 125시간 만으로 살아있을 것이란 신라 같은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붕괴 현장 상황이 열악해 실종자를 현장 바깥으로 옮겨 상태를 확인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토사물이 굉장히 많은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조 작업에 좀 난항을 겪었다고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수습된 시신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구조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사고 원인 조사와 경찰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내부 보강 작업을 하기 전에 H빔을 내리던 중 사고가 났다는 현장 근로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공사 포스코 ENC는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고 진상규명에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부산경찰청 기동대 소속 순경이 사격훈련 도중 자신이 쏜 총알에 맞아 결국 숨졌습니다. 임용된 지 2년도 채 안 된 20대 신입 경찰관이었는데 단순 오발 사고인지 다른 사유가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호 기자입니다. 과학수사대 차량이 경찰 사격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에서 총기 사고가 난 건 어제 낮 12시 20분쯤입니다. 부산경찰청 6기동대 소속 20대 순경이 사격훈련 도중 자신이 쏜 권총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총상을 입은 순경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격장 내 CCTV에는 해당 순경이 갑자기 총구 방향을 자신의 얼굴 쪽으로 돌리는 듯한 모습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격발이 불량해서 보기 위해서 갖다 댄 건지 CCTV 상으로도 좀 확실치 않거든요. 경찰 사격장에는 총을 쏘는 개별 사로마다 방탄 칸막이가 설치돼 있지만 총구 방향을 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는 따로 없습니다. 부산에선 불과 몇 달 전에도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총기 사고로 경찰관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사격장 CCTV와 동료 경찰관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가족에게 큰 채무를 떠안게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은 이 진술만으로는 가족을 한꺼번에 살해한 동기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검은색 승합차 안으로 피의자의 얼굴이 보입니다. 경찰은 일가족 5명을 살해하고서 도주한 50대 남성을 광주광역시에서 긴급 체포하고 범행 지역인 경기 용인시로 호송했습니다.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대와 20대 두 딸이 숨졌는데 경찰은 남성이 자택에서 이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목 졸라 살해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가족에게 큰 채무를 떠안게 할 수 없어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남성은 아파트 분양 사업과 관련해 계약자들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사기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단순히 피의자의 진술만으로는 가족을 한꺼번에 살해한 동기로 단정할 수 없다며 엄정한 수사로 경위를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틀 동안 남성을 조사한 경찰은 살인과 존속살인 혐의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진행된 경찰의 첫 강제 수사가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경찰은 영장을 제시하고도 경호처의 저지에 막혀 10시간 넘는 대치 끝에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선 시도까지 포함하면 6차례나 압수수색이 무산된 겁니다. 장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가 진 시간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수사관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빠져나옵니다. 경찰은 어제 오전 10시쯤부터 대통령실과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가 막아서면서 10시간 반가량 대치가 이어졌고 결국 압수물을 확보하지 못한 채 압수수색은 무산됐습니다. 대신 압수를 시도한 비화폰 서버와 집무실 CCTV 등을 경호처로부터 임의 제출받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압수할 물건이 분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임의 제출 방식과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경호처는 군사상, 공무상 기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들어 압수수색을 불허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6차례 시도됐는데 경호처의 반발로 모두 불발됐습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이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김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입증의 핵심 물증인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비화 전화기는 시스템 특성상 이미 제가 국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틀마다 자동 삭제되게 돼 있습니다. 자동 삭제되어 있는 걸 제가 지시할 이유도 없습니다. 경찰이 연달아 압수수색에 실패하면서 혐의 입증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교육부가 오늘 내년도 의대 모집 민원을 확정해 공식 발표합니다. 정부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걸었던 수치죠.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사실상 의대 증원 정책이 백지화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입니다. 강재묵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오늘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확정해서 발표합니다. 어제 전국 40개 대학 의대 총장들은 화상회의를 열고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자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증원 전인 2024학년도와 같은 규모입니다. 대학 총장단은 현실적인 교육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협이나 전공의 단체에서 의대 교육생 질 하락을 제일 염려했지 않습니까? 우리 시설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같이 수업이 안 되거든요. 의대생 상당수가 수업 거부에 나선 데다 더는 수업 복귀를 설득할 방법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교육부, 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비공개 회의를 가졌는데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모집 인원을 되돌리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의대 증원 정책이 1년 2개월 만에 사실상 백지화되는 것입니다. 증원 철회는 없다던 원칙을 정부가 스스로 저버렸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의료 현장 또 대학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런 목소리들을 좀 더 경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또다시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학생들이 수업 복귀가 아닌 버티기를 택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월권 논란이 있었죠.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이면서 지명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재판관에 대한 지명 효력이 정지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한 대행이 지명했던 두 후보자는 헌재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임명될 수 없습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지명권 행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인용했습니다. 앞서 한 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통령목 후보자로 지명하며 월권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김정환 변호사가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헌재가 신청인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헌재는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그대로 진행돼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재는 한 대행에게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피신청인의 임명 행위로 인해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헌재는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헌재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헌재는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 이후 7인 체제가 되어도 이 사건 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며 향후 임명될 2명 재판관 의견에 따라 선고 결과가 달라진다면 임명을 기다렸다가 선고를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론에 따라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은 정지됩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오늘의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한 재표결을 시도합니다. 재의결에는 국회의원 200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없다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올해 세 번째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현재 연 2.75%인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오늘 선고합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의 대권 행보가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500여 명이 참여한 메머드급 싱크탱크를 출범시키면서 본격적인 정책 발굴에 나선 건데요. 잠재 성장률 3%, 세계 4대 수출 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뜻하는 345 전략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예비후보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성장과 통합이 출범했습니다. 경제와 금융, 외교 국방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전직 관료 등 500여 명이 모인 메머드급 조직입니다. 상임 공동대표를 맡은 유종일 전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장은 경제성장의 동력을 되살리겠다며 345 전략 구상을 밝혔습니다. 관료주의적인 정부, 기존의 거를 잘 관리하는 정부, 이런 거는 곤란하다. 기업가 정신, 새로운 것을 기획하고 혁신하고. 분배보다 성장에 방점을 찍고 있는 최근 이 후보 행보에 발맞춰 실용주의를 부각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내 다른 주자들의 행보도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예비후보는 앞서 이 후보가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AI 분야에 5년간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5년간 총 100조 원 규모 민관 공동 투자로 한국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김동연 예비후보는 충남도당 당원 간담회를 갖는 등 중원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저는 충청의 아들로서 이 순회 경선을 충청 맨 먼저 하게 된 것이 대단히 의미가 있고 가슴 설렙니다. 이번 주말 충청권을 시작으로 민주당 대선 경선에 막이 오르는 가운데 표심을 잡기 위한 후보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이재명표 싱크탱크의 인적 구성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정치인을 배제하고 관료와 교수 위주의 발탁이 이뤄졌는데요.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인선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출범부터 이재명 예비후보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을 후순위로 미루는 등 파격 행보도 보였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크탱크의 좌장을 맡은 유종일 전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장은 이재명 예비후보의 성남시장 후보 캠프 시절부터 함께해온 정책 자문가입니다.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첫발을 들인 장본인은 동시에 분배를 위해서는 성장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신념을 가져 좌우를 넘나든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중도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경제학자로서 중도 보수적인 또 현실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굉장히 날카로운 안목을 갖고 계십니다. 유 대표는 싱크탱크 출범과 동시에 이재명 전 대표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에 대해 여건이 안 된다며 유보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함께 공동대표를 맡은 허민 전남대 교수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정책 조직의 대표를 맡았는데 지역균형 발전과 국민통합의 전문성을 띱니다. 우리 사회는 극심한 정치적인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성장과 통합은 이런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성장과 통합은 총 34개 분과로 나뉘는데 일자리와 통상 외교부터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 정책까지 다양한 분야로 구성돼 있습니다. 차기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만큼 사실상 인수위 성격을 지닌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 성장과 통합 측은 실질적 정책 개발을 위해 모인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새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후보 등록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공명선거를 실천하겠다는 서약식에서 누가 되든 이겨야 한다고 공감했는데요. 이후에는 나란히 세월호 11주기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세 사람이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을 계기로 한자리에 모여 공정한 경쟁을 약속했습니다. 세 사람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타 후보자 비방이나 흑색 선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차례로 서명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훌륭하신 후보님들이 경선에 참여하셨습니다. 치열하면서도 품위 있는 승부를 펼쳐주시길. 기호순으로 발언에 나선 새 예비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힘을 합쳐 정권을 교체하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누가 되든 이겨야 합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경선 이후에는 경선의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자기 선거처럼 대선을 치르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또 통큰 단합을 통해서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교체를 이후 새 예비 후보는 경기 안산시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에도 나란히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국가의 책임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4차례 지역 순회에서 네거티브 없는 후보자 간 경쟁이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예비 후보는 대통령이 되더라도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3 비상계엄 등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확실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이 예비 후보의 정치 보복의 기준을 놓고 해석이 분분한데요. 저희 MBN이 취재해보니 이 후보가 말하는 정치 보복은 이른바 먼지 털기식 수사나 별건 수사, 표적 감사 등이 해당됐습니다. 이승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치 보복은 낭비다. 정치 보복과 관련해 이재명 예비 후보가 실용주의적 면모를 부각하며 밝힌 자신의 생각입니다. 정말 피곤해요. 그리고 괴로워요. 사람을 괴롭히는 게 즐거운 사람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에너지 쓰는 게 너무 아까워요. 이 예비 후보 측 핵심 관계자들도 이 후보가 정치 보복할 사람이 아니라며 관련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정치 보복의 피해자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길을 가겠다. 다만 정치 보복의 개념이 추상적인 만큼 그 기준을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잘못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지만 잘못을 찾으려고 다른 사안을 끄집어내는 것이 정치 보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대 진영에 대한 먼지 털기식 수사, 별건 수사가 대표적인 예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친명계 의원도 MBN에 전 정권 잔재 지우기나 전 정부 인사를 표적 감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뜻이라며 윤석열 정부에 견주어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예비 후보가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는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밝혀온 만큼 정권 교체에 성공한다면 정치 보복성이 아닌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1차 경선 진출자가 8명으로 좁혀지면서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막이 올랐습니다. 이제 이 8명 가운데 누가 4강에 진출할지가 관심입니다. 최종 후보가 선발되기까지 남은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희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에 입후보한 11명 가운데 국민 여론과 인지도, 공직 경험 등을 고려해 1차 서류 전형에서 통과한 예비후보는 모두 8명입니다. 1차 경선에 진출한 후보자들께서는 이번 경선 과정이 국민의 후보를 선출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미디어데이와 후보자 비전대회, 토론회까지 거쳐 다음 주에 2차 경선에 진출할 4명이 가려지게 됩니다. 예비후보들은 일제히 이재명 때리기로 본선 경쟁력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남은 경선 기간 동안의 변수에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예비후보들이 찬탄과 반탄으로 나뉜 만큼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민심과 당심이 엇갈릴 수 있다는 점은 모든 후보들이 고심하는 지점입니다. 본선 이후까지 고려하셔서 적절한 수준에서 대통령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그런 아마 전략을 다 생각하실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경선 과정에서 반탄파를 중심으로 한 합종 연행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 권한대행이 무소속 출마 후 단일화하는 이른바 반명 빅텐트도 살아있는 카드입니다. 특히 한덕수 차출론을 띄웠던 의원들이 김문수 전 장관을 공개 지지한 것도 추후 범보수 단일화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김부겸과 이낙연 전 총리 등 범야권 인사들도 참여하는 반명 빅텐트도 막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이 본격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오세훈 끌어안기. 어제 후보들은 일제히 오세훈 서울시장을 찾아 중도 보수층 공략에 나섰는데요. 경선 국면에 접어들며 후보들 간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심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하루만 오세훈 시장을 찾아간 예비 후보는 4명입니다. 잠룡이었지만 불출마를 선언한 오 시장의 중도 보수 표심을 끌어안겠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가장 먼저 김문수 예비 후보는 오 시장과 아침을 함께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들고 사진 찍어야 돼요. 약자동행 정책의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출산율을 제고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고 계시는 시장님의 정책을 제가 듣고 이렇게 메모를 이어 오 시장과 면담한 나경원 예비 후보는 오 시장의 저서를 품에 안고 서울시 정책을 치켜 세웠습니다. 비록 시장께서는 출마 안 하셨지만 정책은 대선에 출마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 시장과 도시락 오찬을 한 안철수 예비 후보는 본인이 오 시장처럼 중도 확장성이 있는 유일한 후보임을 강조했습니다. 저와 정치적 스탠스가 가장 비슷하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도에서 한 표라도 더 가져오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인천시장인 유정복 예비 후보는 같은 수도권 지자체장인 점을 내세웠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서울이나 인천 아닙니까? 한동훈 예비 후보 측은 MBN에 오 시장과의 만남을 조율할 예정이라며 만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심 잡기에 이어 중도 표심 구애에 나선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은 이번 주 토요일 조별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 경쟁에 나설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 이른바 손절론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후보들을 중심으로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김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예비 후보는 윤심팔이 하는 후보들이 안타깝다며 이제는 윤심보다 민심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민심이 윤심보다 딱 5천만 배 더 중요합니다. 유정복 예비 후보도 언제까지 윤심에 기대 선거를 치를 생각이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리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잊읍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집으로 보내드리고 이재명을 정치권에서
퇴출시킵시다.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인 김재섭 의원 역시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의 결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결별로부터 우리 국민의힘의 승리의 최소 조건이 달성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선에서도 이른바 윤심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은 윤심과의 명확한 거리두기에 부정적인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의 또 다른 변수, 바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설입니다. 당 지도부는 언급을 자제했지만 정치권의 관심은 오히려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당내 주자들의 입장도 조금씩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돈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마설 언급은 국민의힘 경선 흥행은 물론 권한대행으로서의 중요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당 지도부가 선을 그었고 경선 후보 등록도 하지 않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설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한 대행의 침묵이 이어지는 가운데 출마와 단일화에 대한 당내 주자들의 입장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예비후보는 한 대행 출마를 주장한 당내 의원을 캠프 핵심 인재로 영입했습니다. 단일화를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 속에 김 후보 측도 단일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반면 상당수 주자들은 부정적입니다. 나경원 예비후보는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사실 국정에 집중해야 될 때고 본인이 대통령을 대행하는 자리이니만큼 이 선거를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 일차적 책임이다. 한동훈 예비후보도 당내 경선 후보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처음부터 돼 있는데 부전승으로 기다린다. 그걸 누가 동의하겠어요? 누가 보는 분이 누가 그걸 공정하다고 하겠어요? 홍준표 예비후보는 당을 흔들려는 술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우리 당 내부를 흔들려고 하는 것도 나는 그 어마어마한 술책이라고 봅니다. 그분 그런 짓 할 사람 아닙니다. 안철수, 이철우 예비후보 역시 한대행 출마와 단일화 언급에 대해선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도입니다. 출마론에 침묵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제도 광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그제는 호남을, 어제는 영남을 찾았습니다. 선택하는 지역이 심상치 않아서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규현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찾았습니다. 해군의 최신 이지스 구축함인 다산 정약용함을 건조 중인 도크를 시찰하고 정박한 초계함에 올라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한 대행은 예정됐던 격려 발언 등을 생략하며 현장 목소리를 듣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제 호남을 방문한 데 이어 이번엔 영남으로 두 번째 지역 행보입니다. 재계 관계자는 국정 책임자로서 경제 행보인 동시에 정쟁에 몰두하는 기성 정치권과 차별화되는 화합 리더십을 보여주는 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 대행은 조선소 방문에 앞서 전통시장에서 15년 동안 결식아동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온 식당을 찾는 등 민생 행보도 펼쳤습니다. 그냥 단순히 돈가스를 하나 공급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따뜻한 그런 마음까지도 같이 주시는 것으로 저한테 확 느껴지네요. 울산에 오는 길이 있으면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한 대행이 대통령 선거 출마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영호남을 아우르는 광폭 행보를 이어가며 여론의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인터넷에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서울 도봉역 부근에서 발생한 차량 난동 사건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소름 돋는 도봉역 벤츠 사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요. 흰색 벤츠가 도로에서 경찰차 넉 대와 일반 차량 석 대에 둘러싸인 채 도주를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경찰차에 포위되는데도 이 벤츠 차량 앞뒤로 왔다 갔다를 반복하며 차량들을 밀쳐내는데요.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차에 치일 뻔했고요. 경찰의 하차 요구에도 이 운전자가 내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리꾼들은 마약 범죄가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는데 유리창을 깨서라도 제압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하이브 자회사인 어도어와 전속 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금지한다는 법원 판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곧장 항고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어제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했는데요. 이로써 새 팀명 NJG를 발표한 뉴진스는 본안 판결 때까지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의 신청 기각이 결정되자 곧바로 항고장을 제출했는데요. 결국 어도어와 뉴진스 가처분 사건은 2심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데뷔 1000일을 맞은 뉴진스는 독자적으로 운영 중인 SNS 계정을 통해 팬들과 자축하며 소회를 전했습니다. 입마개를 채우지 않은 대형견들을 데리고 쇼핑몰을 누빈 견주에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SNS에 개와 늑대를 교배시킨 울프독 3마리와 견주가 쇼핑몰을 찾은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곳은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쇼핑몰이지만 대형견들이 입마개를 하고 있지 않고 있어 누리꾼들은 지적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견주는 울프독은 현행법상 맹견이 아니기 때문에 입마개를 할 의무가 없다, 통제할 수 있다 반박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사실상 맹견인데 주변을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과 규정에 없는데 강요하는 건 권리 침해다 등의 의견이 엇갈렸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의 핵심 중 하나인 주요 정치인 등 체포 지시와 관련해 법정에서 증언이 나왔습니다. 어제 경찰 수뇌부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당시 비상계엄을 주도한 방첩사의 간부가 경찰의 체포 대상을 불러줬다고 진술한 건데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이름을 전달했다고 기억했습니다. 이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는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군 방첩사령부가 주도한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를 지원했다는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체포조 관련 오늘 진행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당시 경찰에 체포조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과장은 방첩사와 경찰이 정치인 체포조 운영과 관련해 논의할 때 방첩사 측 소통 창구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구 과장은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의 지시로 이현일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에게 연락해 체포조 지원 활동과 관련한 요청 사항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구 과장은 체포조 지원과 관련해 수사관 100명이 온다고 들어서 어떻게 오는지 명단을 알려달라, 호송 차량을 지원해달라 이런 얘기를 나눴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이 체포 명단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14명이 포함된 것이 맞느냐고 묻자 맞다고 답변했습니다. 구 과장은 또 누굴 체포하는 것이냐고 해서 이재명, 한동훈이다 대화 내용이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열린 첫 형사재판에서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누군가 체포하라 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계엄 당시 체포조 운영을 위해 준비했던 방첩사 간부는 체포를 위한 경찰의 지원은 물론 우선 체포 명단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증언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관세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 DC를 찾은 일본 무역 대표단을 직접 면담한 뒤 큰 진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미일 협상은 다음 주 미국과의 협상을 앞둔 우리나라에 의미 있는 참고 자료가 될 전망입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일본과의 관세 협상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외에도 군사 지원 비용과 무역 공정성을 일본과 협상할 것이며 양국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관세 협상의 속도가 붙는 가운데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관세 인상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높다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Tariffs are highly likely to generate at least a temporary rise in inflation. The inflationary effects could also be more persistent.
미국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관세 정책에 맞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This is recklessness at another level. The geopolitical impacts are outsized. The trade impacts are outsized, not just the economic. 미국 50개 주 중에서는 트럼프 관세 정책에 소송을 낸 첫 사례며 전체 관세 소송 중에서는 세 번째로 제기됐습니다. 세계무역기구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올해 세계 상품 무역 성장률이 0.2%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난해 10월의 전망치인 3% 증가와 비교했을 때 크게 후퇴한 수치이며 미국이 유예했던 상호 관세를 재도입할 경우 최고 1.5%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세계무역기구는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중국이 미국과 치열한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놀랄만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1분기 성장률이 시장 기대치보다 높은 5.4%를 기록한 겁니다. 중국이 대화에 나서지 않고 버티는 동력이기도 할 텐데요. 다급해진 미국은 AI 반도체 칩 수출까지 제한하며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입니다. 발 디딜 틈도 없이 만리장성을 가득 메운 사람들. 기차역에도 사람 머리만 보입니다. 지난 1월 말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 연휴 때의 모습입니다. 연인원 23억 명이 이동하며 먹고 마시고 놀며 물건을 산 덕분에 소비와 생산도 늘어났습니다. 이런 춘제 효과 등으로 중국의 올해 1분기 성장률도 5.4%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市场销售增速回升，以旧换新相关商品销售增长较快。 다만 이 성과가 미래 실적을 당겨 쓴 효과라는 건 고민거리입니다. 실제로 수출의 경우 3월 12.4%나 급증했는데 145%의 관세가 발효되기 전에 빠르게 미국 수출 물량을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장기전을 불사한 중국을 그로기 상태로 만들어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추가 제재까지 퍼붓고 있습니다. AI 칩 선도업체인 엔비디아가 만드는 저사양 반도체 H20 칩의 수출까지 제한한 겁니다. 이 칩은 딥시크를 개발하는 데 쓰인 핵심 부품인 만큼 중국의 슈퍼컴퓨터나 AI 개발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The ball is in China's court. China needs to make a deal with us. We don't have to make a deal with them. There's no difference between China and any other country. 중국이 미국의 제재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 내놓을 경기부양책이 얼마나 시장에 먹혀드느냐가 미중 간 협상 테이블이 차려질 시기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으로 선정했습니다. 글로벌 히트곡 아파트로 활약한 블랙핑크의 로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에 포함됐습니다. 타임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 등과 함께 이 전 대표를 타임 100 명단의 리더 부문에 올렸습니다. 타임지는 이 전 대표의 어린 시절 공장 노동자 생활, 정치 이력과 피습 사건 등을 소개하며 그의 이러한 극적인 인생 전개는 한국의 차기 지도자가 되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전 대표가 국회 담장을 오르는 모습을 생중계했다는 점도 소개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북한 문제와 트럼프발 무역 전쟁이 난제가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전 대표가 여기에 대해 겁을 먹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놀랍도록 성숙하고 견고하며 모범적이라는 국제사회의 평가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걸그룹 블랙핑크의 로제 역시 타임 100의 개척자 부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로제 선정 사유를 집필한 배우 릴리 콜린스는 매우 역동적인 연주자이면서 작곡가라고 평가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혼자 산행을 하다 위급 상황에 처하게 되면 정말 아찔할 텐데요. 다행히 이 여성은 절벽에 매달린 채로 구조 요청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하네요. 미국 캘리포니아의 리버사이드. 웅장한 바위산 사이에 등산객 한 명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한 발만 헛디뎌도 절벽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인데요. 등산객은 두 손으로 바위를 꽉 움켜쥔 채 무려 1시간 넘게 그 자리에 매달려 있었다고요. 다행히 이 등산객의 문자로 구조 요청을 받은 당국이 헬리콥터를 띄웠고 줄을 타고 내려온 구조대원이 등산객을 무사히 구조했다네요. 구조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발견된 곳도 아주 기상천외한 데다 구조된 개체 수도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가방에서 나온 셀 수 없이 많은 주사기와 시험관. 그 안에 든 건 다름 아닌 살아있는 개미들이었습니다. 케냐에서 아프리카 수확개미 5천 마리를 밀반출하려던 이들이 단속에 걸려 결국 법정에 섰는데요. 이 개미들은 유럽과 아시아의 곤충 애호가들에게 팔려나갈 예정이었고 시가는 우리 돈 약 1,0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빨강과 갈색이 어우러진 희귀한 종으로 살아있는 보석이라 불리며 관찰용으로 인기가 높지만 엄격히 보호받고 있다고요. 용의자들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야생동물 밀수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주 부활절 주간을 맞아 동물들도 신이 났습니다. 귀여운 동물들이 저마다 부활절을 즐기는 방법 함께 보시죠. 알록달록한 부활절 달걀을 향해 달려드는 작고 날쌘 녀석들. 독일의 한 동물원에서 미어캣들이 달걀 사냥에 나섰습니다. 달걀 속에 이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인 곤충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간식을 찾느라 열중한 나머지 머리가 끼어 사육사 손에 구출되는 미어캣도 있네요. 너구리들도 앞발을 요리조리 사용해 삶은 달걀을 먹으며 부활절을 기념했는데요. 이 동물들에게 부활절은 맛있는 하루로 기억되겠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의 굿모닝 경제입니다.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김밥과 비빔밥 등 외식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밥 한 줄은 3,600원, 비빔밥은 11,000원대로 전월보다 각각 62원, 77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는데 최근 임대료와 인건비가 오른 탓입니다.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한 파킹 통장 같은 상품도 다음 달부터 금리를 한눈에 비교해보고 가입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시범 운영되던 해당 서비스의 신규 가입 건수가 6만 5천 건을 넘어서자 금융당국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연장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통과될 것으로 보여 피해자들은 구제에 대한 희망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따뜻한 남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서울이 24도, 대전과 김천이 27도 안팎까지 올라서 초여름을 방불케 하겠는데요. 그래도 현재 김천의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출발하고 있는 만큼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수속 15m 안팎의 순간 돌풍이 불어들 때가 있겠고요. 오늘 늦은 오후부터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요. 수도권과 강원도는 흐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5.9도, 광주가 17.3도, 부산 15도 선에서 출발하면서 어제보다 10도 이상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4도, 청주와 전주, 광주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는 일요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후 화요일에도 전국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내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변함없이 찾아오겠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